오늘의 강의는 남명 언어의 텍스트 분석을 위한 들어가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명 선생의 글쓰기는 말아리 중심입니다. 거의 일방적입니다. 추상적입니다. 선생의 주관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말아리 중심의 글쓰기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 깨달은 사실을 남에게 전하기보다는 스스로 알기 위한 글쓰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의 말 속에는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서는 텍스트 언어학의 분석 방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를 원용하여 1. 상황성에서는 말하는 장면적 상황이나 복원 가능한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하여 살피게 될 것입니다. 상황성은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그 텍스트를 말하는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리는 상황에 맞게 텍스트를 만들고 들으리는 상황에 따라 그 텍스트를 용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문에 개조심이라는 텍스트가 붙어 있을 때 아주 어린 강아지일 경우에는 강아지가 아직 어리니 강아지를 조심하라는 뜻이 될 것이고, 큰 개일 경우에는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텍스트는 상황에 따라 그 의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의 글을 분석하면서 그 글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가를 상황성을 통하여 자세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의도성과 용인성에서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주제를 어떻게 들으리에게 용인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전개시켜 나가는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의도성은 말하리 중심의 텍스트성이고 용인성은 들으리 중심의 텍스트성입니다. 말을 할 때 말하리는 들으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즉 결속 구조와 결속성을 가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하리의 이러한 태도에 관계하는 것이 의도성입니다. 들으리의 처지에서 보면 텍스트를 분석하게 되는데 텍스트가 결속 구조와 결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행한 말하리의 의도성, 즉 텍스트 제공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로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말하리의 의도성과 들으리의 용인성이 비교적 쉽게 그때그때 파악되는데, 글로 쓰여진 문학작품을 받아들일 때는 글을 읽는 이가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서 글쓴이의 텍스트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창조적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찾아내어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의도성과 다른 영역에서 글을 읽게 되어 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도 의도성과 다른 독자적인 영역에서 용인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도성과 용인성에서는 이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3. 정보성에서는 남명 선생의 시를 통하여 예측된 것, 예측되지 않은 것, 알려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의 정도를 살펴 어떻게 2차 정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텍스트 언어학에서 정보성이란 제시된 텍스트의 자료가 예측된 것, 예측되지 않은 것, 알려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의 정도, 즉 들으리에게 제시된 텍스트의 자료가 얼마나 새로운가, 비예측적인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석규 편저에서는 텍스트 정보성 등급을 어떤 말을 선택할 가능성에 따라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들으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것을 제1차 정보성이라 하고 어느 정도 예측되거나 생각하여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제2차 정보성이라 하며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제3차 정보성이라 합니다. 제1차 정보성만으로는 드러리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 수가 없어 제2차 정보성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3차 정보성은 관심과 흥미는 끌 수 있으나 표현된 말의 의의 연속성을 찾기 어려워 자칫 텍스트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2차 정보성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남명 선생의 시에서는 이러한 정보성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가를 살필 것입니다. 이는 글을 읽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강의 대상이 되는 글 모두에 대하여 살피기보다는 시에 한정하여 살피게 될 것입니다.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 언어학에서 상황성과 함께 어떠한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그리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말하리와 들으리가 사전에 경험한 텍스트를 끌어들여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텍스트성입니다. 대개 말하리는 들으리와 함께 잘 알려진 기존 텍스트를 끌어들여 텍스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텍스트 인유라 합니다. 기존 텍스트를 인유할 때 말하리는 기존의 어떠한 텍스트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잘 알려진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들으리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하리가 텍스트를 인유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인유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속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어긋날 때에는 들으리는 말하리의 텍스트를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텍스트는 텍스트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호 텍스트성에서는 남명 선생이 어떠한 텍스트를 인유하여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게 하는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결속 구조에서는 시에 있어 어떻게 운을 맞추어 월의 연세를 이루어 가는지 그리고 한 월에 있어서 어떠한 통사 구조로서 텍스트 사이의 연세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하나의 체계로서 텍스트가 가지는 안정성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쓰인 말의 연속성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속구조는 뿌려 쓰인 말의 구성요소들이 갖는 통사구조에 의해서 파악되는데 통사구조의 단위가 되는 이언말이나 마디, 월의 통사구조가 결속구조의 핵심입니다. 이들의 구성요소들은 문법적 규칙에 따라 서로 의존하므로 결속구조는 당연히 문법적 의존관계나 통사규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말의 형식적 조건입니다. 결속구조가 텍스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의 형식적 조건에 따라 연결되는 결속구조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결속구조적 장치는 어문, 형태, 통사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텍스트 간의 연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텍스트 간의 연세가 이루어져야 텍스트성이 확보됩니다. 어문에 기대해 텍스트성을 확보하는 경우는 시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시에서는 운을 맞추어 월의 연세를 이룹니다. 이를 아분법이라 합니다. 한시의 아분법은 운을 이언말이나 월의 끝에 두는데 오원절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성전결구에서 성구와 결구의 끝에, 오원율시의 경우는 기성정결구에서 둘째 행 끝에, 칠언절구에서는 기성결구의 끝에, 칠언율시에서는 기성전결구의 둘째 행 끝에 운을 두어 월의 연세를 이룹니다. 통사적 특성에 기대해 텍스트성을 확보하는 경우는
월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 이미 사용된 월의 구조와 모형이 그대로 반복 또는 수정되어 다시 사용되거나 압축 생략함으로써 월과 월을 이어 텍스트성을 주로 확보합니다. 여기에는 회기법, 부분회기법, 병행구문, 환은, 대용형 사용, 생략, 월이언법 등이 쓰입니다. 텍스트 언어학에서 텍스트의 결속 구조는 밖으로 실현된 말을 대상으로 합니다. 말은 언제나 하나의 월 단위로 실현됩니다. 실현된 말은 그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통사 구조를 가집니다. 월의 구성 요소는 말도막과 이언말과 마디입니다. 이들의 의존 관계는 하나의 그물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속 구조에서는 월의 구성 요소들의 통사 관계를 화면의 예로서 보인 하나의 그물망으로 보여 텍스트 사이의 연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 선생의 언어는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에 쓰인 한자는 문법 요소를 나타내는 허사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그 한자 한자가 다 낱말이므로 허사를 제외하면 국어 문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문을 국어 문법으로 월의 각 요소들의 연결관계로 보아 통사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문법 요소인 허사는 편의상 낱말이나 마디 앞이나 뒤에 붙여 함께 의사 표시 없이 나타내겠습니다. 6. 결속성에서는 뿌려 쓰인 말에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살펴 화면의 예에서 보듯이 그물망으로 표시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속성은 결속구조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결속구조가 텍스트성을 가지는 말의 형식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속성은 텍스트성이 가지는 말의 내용적 조건입니다. 말의 형식과 내용의 양면성이 있듯이 이들도 서로 양면성을 가집니다. 결속구조가 말의 문법적 의존관계에서의 연세를 이루어 텍스트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결속성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개념의 연세를 이루어 텍스트성을 가집니다. 결속구조의 기본 단위는 뿌려 쓰인 말의 말도막인데 결속성의 기본 단위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텍스트가 의미 있다는 것은 그 텍스트의 표현들로 활성화된 지식 간의 의의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텍스트가 의미 없다는 것은 드르리가 그런 연속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것은 통상 표현된 개념과 그 관계의 구성 그리고 드러리가 이미 지니고 있던 세 개의 지식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의 연속성을 결속성의 기반으로 규정하는데 결속성은 여러 개념들과 그들 관계가 이루는 한 구성체 내부에서의 상호적 접근과 적합성입니다. 결속성을 표시하는 방법은 대개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개념들의 관계를 그물망을 표시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월 이상의 개념들의 관계는 화면에서 보듯이 개념의 크기에 따라 청의를 구분하여 청의별로 그물망을 형성하여 묶어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념 구조가 모두 드러나는 시점까지인데 이를 미시구조라 합니다. 미시구조 전 단계에서 표시되는 개념 관계를 거시구조라 합니다. 결속성은 말하리의 머릿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를 개념들의 연세로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뿌려 쓰인 말에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가능합니다. 텍스트가 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하리의 방향에서 보면 먼저 주제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뼈대를 세웁니다. 들으리의 방향에서 보면 부려 쓰인 말에서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뼈대를 찾습니다. 다음의 과정은 말거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윤곽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끝으로 설정된 상황에 맞게 의의 연속성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들으리의 방향에서 보면 실현된 말 속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찾아 텍스트의 주제가 무엇이며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개념들의 의의 연속성을 이루는가를 살피게 되는데, 이때 주의 집중의 방향은 제어 중심입니다. 제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상물, 상황, 사상, 행위 등인데 이를 1차 개념이라 합니다. 이 외의 개념들을 2차, 3차 개념이라 하는데, 보그란데와 드레슬러에서는 상태, 동작, 주체, 관계, 원인, 이유, 목적 등 30-40개의 항목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개념들의 망에 표시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6. 결속성에서는 이 개념들과 개념들의 연쇄를 살펴 그물망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결속구조에서 동사관계를 표시할 때는 준말을 쓰게 될 것입니다. 원말과 준말을 표로 보이면 화면에 있는 표 7과 같습니다. 결속구조를 표시하는 결속망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월조각과 마디입니다. 이들의 종류와 준말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표 7을 보면 위에는 우리말 용어이고 갈호 속에는 한자말 용어를 넣어두었습니다. 월조각에는 임자말, 주어, 풀이말, 서술어, 불임말, 목적어, 위치말, 위치어, 방편말, 방편어, 견준말, 비교어, 어찌말, 부사어, 매김말, 관형어, 홀로말, 독립어가 있습니다. 준말은 오른쪽에 써두었습니다. 결속망에는 준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는 이름마디, 명사절, 풀이마디, 서술절, 어찌마디, 부사절, 매김마디, 관형절, 따옴마디, 인용절, 이음마디, 접속절, 마침마디, 종결절, 그리고 아는마디, 안긴마디가 있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준말을 써두었습니다. 다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의 중에 가능한 원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명 선생의 시 텍스트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